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개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최근 시장 여러분들 많이 어렵죠? 요즘 시장은요 키워드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는 종목들, 업종들, 테마주들은 상승하는 반면에요 그러지 못한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미증시에서도 트럼프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시장은 상승하는데 우리는 좀 빠지고 있잖아요. 어떠한 방향으로 다음 주에 갈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미증시를 봐야겠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말에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 상승률 올 들어서 최고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죠. 주간 상승률 올해 들어서, 올해가 11월이니까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상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보면은 기사에서도 트럼프 시대 걱정했는데 일단 출발이 좋네, 그러면서 트럼프 호재 속에 미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이런 뉴스들이 나온 거죠. 지난번에 우리 금투스의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시장에서 많은 돈들이 잠깐 들어왔었죠. 이런 부분처럼 단기적 호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다우지수는 이런 모습들 1차트로 보면 이런 급등, 단기적으로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그대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신고가 흐름을 좀 돌파를 했어요. S&P 500도 조정을 주는 척 하다가 그대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가 좀 주춤한데 현 구간에서 이게 연속적일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좀 부럽지 않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방금 보신 미국 증시 어때요? 우리는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삼각 수렴인지 아니면 현 구간대에서 이제 방향을 잡을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 구간대에서는 거의 이제 다 다른 것 같죠. 따라서 다음 주 중에 코스피가 현 구간 2540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승의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점과 최근에 11월 1일부터 요 구간 2540포인트 구간에서는 계속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뭔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추세에 대한 흐름은 뭔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꺾이면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최근에 726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현 구간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 구간에서는 수렴하는 부분에 가깝다, 이렇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던 포인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일단 미국 증시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재가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로스톡스의 흐름을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증시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시황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서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미국은 일단 트럼프에 대한 호재가 있었던 거고, 개별적인 유로스톡스를 보면요 지금 현 구간대에서 상승보다는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로스톡스가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추세 하락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좀 미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물론 방금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트럼프에 대한 이슈, 트럼프에 대한 키워드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신 바와 같이요 트럼프의 당선 암호화폐 기사 보셨죠? 지금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이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슈, 키워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미증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미증시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엔비디아는 살짝 음봉 보여줬죠. 애플도 살짝 음봉,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살짝 음봉, 아마존도 음봉, 그리고 페이스북도 살짝 음봉이었어요. TSMC도 그렇고요. 구글도 음봉, 그리고 알파벳 C도 음봉. 자,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보고 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죠.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미증시 있죠. 미증시가 상승한 게 단순하게 트럼프 키워드 때문에 움직인 것이고,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상승해서 움직인 거라고 한다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해소가 되고 끝났을 때는 시장이 꺾일 수 있는가,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볼턴이요 1기보다 더 위험하다 취임 직후 평양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1기 때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하고요 김정은 만남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등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지금 테슬라가 급등한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러한 테마, 이러한 섹터들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키워드가 연속적이라고 한다면 시황에 대한 부분, 펀더멘탈이 부족해서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테마 중심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크라이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종전설이 있었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찍 종전할 수 있다, 뭐 휴전할 수 있다 이런 언급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러한 이슈, 이러한 테마 섹터에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황을 보시면서 트럼프 관련 이슈로 시장이 올라간 것인지 펀더멘탈로 올라갔는지를 체크를 일단 하고 테마 섹터로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좀 보거나 아니면 뭐 테슬라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섹터를 잡아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 어플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슈들이 다 나와요. 코스피에 대한 이슈 보면은 오늘 언급했던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나오거든요. 다만 여기서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는 함께 하시면요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텔레그램 안에 모시고 포트폴리오까지 구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공부방 회원 전용에서 하는 이 부분은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지수가 상승하면 그대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요 또 그만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롱숏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이슈 종목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매도, 매수 관련해서 가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로스톡스 보셨죠? 상승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거. 우리나라 증시도 좀 비슷한 모습인데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개 주요 증시를 보는데요. 이게 계속 상승하다가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미국만 좀 강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로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슈가 되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조정을 줬다가 최근에 올라간 것이 과연 펀더멘탈인가를 우리가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프랑스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게 프랑스 지수인데 프랑스도 보시면 이게 유럽도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프랑스도 계속 흘러내립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약한 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주요 증시 몇 개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상승장이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따라갈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건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일단 불신을 한 것이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저점이 이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전에 여러분들 이 영상 뒤로 돌려보시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지수를 라인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그거 이탈하면 미증시가 올라갔어도 그거는 트럼프에 대한 이슈, 대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종목과 지수와 별개로 지금 이 프랑스라든지 유로스톡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약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업종,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속상하죠? 글로벌 증시, 미증시는 진짜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나 이 프랑스마저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 추세가 상승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전고점을 계속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돌파하지 않는 한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좀 그래도 좀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앞전에 설명드렸던 트럼프에 대한 키워드 이슈를 찾아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 우크라이나 남북 경협 아직은 여러분들 취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기간까지도 계산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모르시면 늘 오셔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 미증시가 올라가는데 매일 하락하고 있는 우리 증시 여러분들 지혜롭게 대응하셔서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